네, 오늘은 특별히 원래는 좀 하루 휴강을 해서 우리 좀 교수님도 좀 목 좀 쉬시고 저희들도 좀 하루 좀 이렇게 땡땡이 좀 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수업 말미에 갑자기 이렇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최용섭 교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대하여 저희들이 좀 알고 또 여기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또 이렇게 혹시라도 또 잘 준비된 분이 계시면 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좀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일일 특강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오늘 여러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쉬셔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특강에 특별 강사로 서신 우리 최영석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그 인도네시아의 그 이세계 선교사님께서 좀 축복기도 좀 해주시고 우리 교수님 강의 좀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세계 선교사님 좀 축복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전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의 귀한 것들을 듣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용섭 회장님 붙들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충성하여 하나님께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우리 최용석 교수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며 강의 듣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 2년째, 횟수 3년째, 이제 2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일을 잘못 해놔가지고 제가 아침에 회사를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면 때려쳐라. 때려쳐라. 봉급 받는 게 아깝지 않냐. 저희가 야단을 치고 11시에 그냥 퇴근해서 왔습니다. 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하기 전에는 비즈니스가 너무너무 재미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회사를 운영을 하지 않고 영업만 하니까. 영업만. 무슨 영업만. 제 회사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외에 영업을 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 대기업들하고 매칭을 시켜주고 제가 거기서 커미션을 받고 거기서 커미션 이외에 또 다른 보너스를 받고 이런 사업을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는 제가 직접 회사에 투자를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이런 오늘 이렇게 야단을 치고 차를 몰고 오면서 우리 이제 비서로 일하는 그 직원을 데리고 차를 태우고 오면서 굉장히 후회스럽다. 오늘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 김 부장한테 가서 회장님이 진짜 차 안에서 미안하더라고 하더라고 가서 몇 번을 얘기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더라고요. 김 부장, 김 과장, 오늘 소리쳐서 미안하고. 그런데 이게 참 이게 직책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과정인데 이처럼 이렇게 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글에도 올렸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영적 전쟁,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영적 전쟁, 하나는 육적 전쟁. 제가 많은 나라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시는 선교사님들 대부분 만났습니다. 진짜 눈물겹게들 사업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눈물겹게. 후회, 제가 만난 사람 치고 후회 안 하시는 선교사님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진짜 다 후회하고 계셨고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이 끌고 오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진짜 사업 잘해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물론 뭐 전체 선교사님 중에 뭐 사업 안 하시는 분을 제가 뭐 진짜 성공하고 잘하고 하시는 걸 제가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눈물겨운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엊그제 글도 올렸잖아요. 글도 올리면서 참 왜 그렇게 한국교회가 우리 선교사님들을 자꾸 비즈니스 쪽으로 몰고 가는지 비즈니스 쪽으로 자꾸 몰고 가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시대가 변했다고 그럽니다. 시대가 변했다. 우리 선교사님 동의하세요? 시대가 변했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시대가 변했다. 제가 말하는 이제 우리 이 목사님들이나 한국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 뭐 이렇게 뭐 좀 선교 좀 아시는 분들이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그래서 무슨 시대가 변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뭐 디지털에서 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하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고. 왜? 내가 유언장 쓰고 간 그 마음 지금도 그 마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성격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98년도에 유언장을 썼는데요. 바울 선교회 MOC에서. 그 마음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데 한국교회에서는 시대가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참 제가 수없이 듣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들었을 겁니다. 자, 비자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 해야 된대요. 우리 선교사님 동의하시나요? 비즈니스 때문에 비자 문제 때문에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주 문제 때문에 이제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다음에 사역의 다변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러기 때문에 비즈니스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번째,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뭐 노후 때문에 선교사님들 노후 때문에 비즈니스 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거 뭐. 저는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동의하시나요? 한번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죠. 환경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환경은 엄청 변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세상의 환경은 변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우리가 선교제 갈 때 유언장 썼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은 변했어도 우리 선교의 마음, 선교의 저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제가 이제 그러는데, 자, 이런 가운데서 비즈니스,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면 이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하시는 분.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분. 또 한 무리는 하려고 생각하는 분.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은 하시는 분인지 해야 되는 분인지 하려고 생각하는 중인지 아마
고민을 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하시는 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시는 분도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예. 해야 하는 분, 예. 해야 하는 분. 예. 여기도 참 고민이 많은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지금 파송할 때 가서 꼭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해야 됩니다. 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분도 고민이고. 참, 이 선교하기도 힘들고 현지에서 목회하기도 힘든데 이런 고민까지 쌍수로 갖다 주니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쌍수로. 예? 진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것만 하나만 해도 참 몸이 10개가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거기에다 또 비즈니스까지 하라고 하니 참 답답한 노릇이죠. 예. 저는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있으면서 제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택해서 했습니다. 예. 왜? 선교비가 25일이면 선교비가 오거든요. 우리 바울 선교에서. 예. 그러면 한 20일 전부터 20일부터 통상적으로 더 기도를 세게 했습니다. 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그달 오는 선교비 제대로 오게끔 이런 경험에서 이제 있고, 자 이제 비즈니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진짜 선교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해보셨나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분 혹시 있어요? 고민해보신 분 지금 22분이 오셨는데 카메라는 한 분, 둘, 7분 켜고 계시네. 다들 카메라는 다 꺼놓으시고 오디오도 다 꺼놓으시고. 고민하지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뭔 고민하는? 잘 이 비즈니스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정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냥 정말 나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많이 재정적인 그 어떤 후원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현지인을 이제 비즈니스맨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 여러 다각면으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죠. 그런 고민일 거예요. 이런 뭐 재정적인 거, 그런 거. 한국 교회가, 제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너그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선교사님들, 사업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들었던 게 뭐냐면, 사업을 하니까 선교비를 딱 끊어버리더라는데,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선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알려지니까 뭐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후원했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사업한다고 하니까. 사업한다고 하는 순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너그럽지는 않은 거죠. 왜?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기도 있고. 그래? 잘 됐다. 어떤 선교사가 사업한대. 잘 됐네. 뭐 그럼. 그 선교비 뭐 다른 선교사님 주든지 아니면 뭐 교회 뭐 저기로 가지 뭐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려고 할 때 진짜
할 때 상황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신학교 때, 뭐 대학원 때 목회하면서 선교 훈련 받으면서 받은 것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이 비즈니스는요, 우리가 지금 벌써 12주 동안 우리가 이제 제가 강의를 했지만, 이 비즈니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직원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후회를 하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직원 잘못했어도 그랬냐고 이렇게 해주지. 제가 수원에서 저희 집까지 차를 몰고 오면 50분 걸리는데 50분 동안 후회하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할 짓을 왜 해? 후회할 짓을 왜 해? 그러고 왔다니까요. 이 사업이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 판단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오고 있는 선교비마저, 지금 얼마간의 선교비마저 딱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 잘 하셔야 되고요. 이 판단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내 현재 하고 있는 사역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고 더 줄을 쳐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 비즈니스 해본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 선교를 강의하고 다니는데 한 번도 사업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단체 다니면서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된다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문제인지,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갑자기 코로나라는 상황 전에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선교에 열광을 하는지, 열광을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즈니스 선교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된다고 열광적으로 이렇게 모든 교단,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나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왜 그러는지? 제가 조금 설명해 볼까요? 잘 예, 예, 모르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예. 5년 전부터인가 텐트 예. 메이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아, 선교에. 텐트 메이커에 대한 그 시대적인 거라 그 역사적으로 조금 거기에 조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그 비접근 지역,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서는 이게 비자 문제로 비즈니스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일반화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한국 교회가 이제 재정도 좀 어려워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머리 빨리 돌아간 사람들이 이때야말로 비즈니스 선교로 돌입해야 될 때다 하고 많이 그 충동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그런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충동을 받은 거 아니라 그 보면은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 분위기에서 그런 충동이 많이 일어나요. 한국 교회도 잘 됐다. 이때 선교비도 조금 안 돼도 좀 이렇게 부담이 좀 덜 되고 선교사들을 비즈니스로 돌려서 선교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교회도 부담 덜겠다. 이런 분위기, 이런 과정이 아닐까요? 제가 조금 제가 말이 좀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보충해 주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뭐 또 의견 있으신가요?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그 지역의 경우에도 비자를 받지 못해가지고 많이 어려움들을 이제 겪으시고 하셨는데요. 비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많이 오픈을 하셨어요. 그러시면 이제 비즈니스 비자로 이제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비자를 위한 어떤 방편으로 처음에는 비즈니스 선교를 많이 이제
권장도 하시고 서로들 그 어떻게 비자를 받았는지 정보도 나누시고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발생하면서 교회들이 너무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제 당연시 이제 비즈니스 선교에서 이제 재정적인 것도 보충을 해봐라 이제 그런 은연중에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신가요? 그런 그 교회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와 함께 이것을 당신들의 사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또 한 세력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다른 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에 BM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애드미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거기 연변에 있는 과기대 산학 그 협동 거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중국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에 대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비즈니스에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그런 성공적인 사례도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NK에 대한 강 건너 사역의 MK가 아니라 NK입니다. 노스코리아. 그 사역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토론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국 CBMC하고 같이 이제 이걸 연합을 하면서 많이 강의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가서 강의도 듣고 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중국에 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렇게 인볼브가 돼서 거기에 대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그게 이제 세계적인 CBMC 모임들이 이제 자주 한국에서 있을 때 세미나도 그런 것으로 많이 강의가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아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CBMC에 많이 접목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이제 장로님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오히려 이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지속적이고 또 선교비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많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실질적으로 비자를 발급받기 힘든 곳에서는 바로 이 비자 발급을 하는데도 용이하고 그런 차원에서 장례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활성화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네, 제가 중국에만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상황은 잘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있을 때 교육 사역을 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2,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서 이제 파송을 해서 보내놓으면 한 3년 지나면 다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또 한국에서
한국에서 나오신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회하시는 분들은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데 중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현장으로 나와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일을 할 때 지원이 끊어지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쉽게 그 사역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뭐 현지이기 때문에 비자 문제나 이런 건 없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교회도 하기 힘드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국민적인 그런 그 기질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그 생활 문제를 하지 않으면 교회를 개척하고 한다는 것이 너무 좀 꿈 같은 생각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것들을 시도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아마 그런 환경적인 또 현지인들을 양육해서 내보내서 했을 때 우리가 헌신했던 거하고 좀 그 헌신도가 달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런 경험들이 없어서 그런지 그게 안 되는 것을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현지에서 접목시키는데 그 사업하는 것이 그래도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많이 하다가 이제 정작 선교사님들이 정부에서 그 비자 제한이라든가 또 팬데믹 이런 것들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는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시도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뭐 좀 변칙적인 거가 되는지 하여튼 뭐 그런 좀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일이 있지 않나 싶은데.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 뭐 의견 없으십니까? 우리 청장님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저는 뭐 그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는 뭐 좋은 말씀들을 미리 또 하셨으니까 저는 그 세계 선교사 대회 또 교단 선교사 전체 모임 또 이런 여러 선교사 모임 갈 때마다 이렇게 각 소그룹 모임들 하잖아요. 교회 개척반, 신학교 운영반, 또 뭐 의료 선교반, 교육 선교반 이렇게 각 반들 모임할 때 한 6, 7년 전부터 요 뱀 비즈니스 에즈 미션 요 뱀반이 아주 숫자가 막 급속도로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실을 큰 강의실로 막 바꾸고 갑자기 숫자가 너무 막 오버돼 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가 확 편성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이게 지금 한국 선교에 다가온 큰 이슈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전에도 그 미전도 종족 선교 운동할 때도 막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이 미전도 종족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 하나가 자그마한 그 소종족 하나씩을 입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다가 이것이 너무 급속도로 특별한 경험자도 없이 진행하다가 선교적인 용어로 급하게 먹고 급체했다 뭐 이런 표현들도 선교적으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막 많이 몰리니까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는 이제 선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잘 케어하는 좋은 학교니까 그 이제 뱀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과까지도 이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서는 이제 설립을 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뱀을 통해서 열매를 거둔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한두 명, 100명을 했으면 한두 명 성장을 하고 나머지 98명은 다 돈을 많이 벌면 영역이 떨어져서 손해고 돈을 못 벌면 돈 다 까먹어서 손해고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진 아픔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명을 제가 또 알아요.
그 100명 시작해서 98명이 실패를 보고 2명은 성공을 했는데 그 2명은 목사가 아니었어도 선교사가 아니었어도 이 양반들은 그 장사하면 다 잘할 사람이에요. 성격상이나 기질상 보면 이게 돈 머리도 우리는 돈 쓰는 것만 배웠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 거 신학교에서 못 배웠는데 그분들은 아예 타고나기를 집안 배경인지 표 속에 DNA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사람 2명 빼놓고는 100이면 100 안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좋은 먼저 정확하게 걸어간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밟아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있나요?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신 분? 네, 제가 느낀 점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 측면에서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거를 좀 지켜봤는데요. 예. 그 장로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그 정상적인 그런 그 뭐랄까 그 대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그 다른 만약에 그냥 일반 직원을 구했을 때는 정상적인 봉급을 주시겠죠. 근데 네. 선교사님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어떤 물건을 팔아줬을 때도 그거에 대한 비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최소 단위로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장로님이나 선교사님이 계신다면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하시는 게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데 그 뭐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예. 또 다른 분 뭐 의견 있으신가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 이제 그런 지역적인 것들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선교지에서의 비즈니스에 대한 그 잘못된 모방,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또 선교사님들 나름대로 아까 총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비즈니스에 대한 그 마인드가 많지 않고, 좋은 말로는 긍정적으로는 많지 않고 부정적인 말로는 거의 선교사 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지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갔냐라는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갭이 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공하기에는 이건 그야말로 어렵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늘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24시간 정말 힘들게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뭐 투자자들에 대한 그 생각들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그 선교를 하는 사역자들이 24시간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선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시작과 과정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 시작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이 선교사님들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지에서 다방면으로 재정적인 그런 생각 안 하고 많은 분야들을 개척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의견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 윤피터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뭐 의견 제가 한 4년 전인가 한국의 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이 교단 선교부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이제 그
분들이 모이셨어요. 근데 사단법인 하면은 이제 뭐 재정적인 부담 그리고 후원 뭐 이런 것들을 또 모금하러 다닐 거 아니냐 해서 그걸 허락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이제 비즈니스 하라고, 비즈니스 선교하라고. 윤 선교사 배울 만큼 배웠고 뭐 뭐 했는데 그런 거에 좋은 한번 본을 한번 보여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경영학과 나오기도 하고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떤 길을 이 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좀 접고 있었는데 하여튼 잠자고 있던 뭐 그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까 그렇게 하고 또 제가 현지에서 지금 10년이 이제 딱 넘었는데 현지인들 이제 무슬림이 많은 이제 창의적인 접근 지역이죠. 그래서 이 현지인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립이라든지 뭔가 이런 거를 내가 활동하고 또 근로를 통해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비자도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다른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 방식으로서 비자 받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이 가난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전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채워주고 세워져야 될 어떤 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 선교하면은 어떤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할 수 있고 이런 이 다양한 어떤 대화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비즈니스 한국 교회가 비즈니스 선교를 강조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약간 이제 경제적인 교회의 어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상황이 침체가 되거나 좀 이렇게 정체가 됨으로써의 우리를 약간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나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또 그런 쪽으로 방향을 몰아가시는 건 아닌가. 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시 보고 통전적으로 또 다시 보고 또 그런 기회들 또 모든 영역에 또 모든 사람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대부분의 의견은 비즈니스 선교사 긍정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비즈니스를 여러 선교사님들이 경험을 하고 있지만 최용섭이처럼 맨 땅에 헤딩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맨 땅에? 네, 안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깨지죠. 진짜 우리 그 서중길 목사님 말이 왔습니다. 이 맨 땅에 헤딩하면요 머리 깨지는 거예요. 맨 땅에 최용섭이가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고 머리가 깨진다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맨 땅에 헤딩하면 머리가 깨진다. 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 생각. 맨 땅에 헤딩하면. 그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어디 사는 거예요? 맨 땅에 사는 거죠. 그렇죠? 맨 땅에서 네.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동의하세요? 예. 그러면 맨 땅에서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깨지지 머리가. 박살나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회사 태국 이 총장님 태국에서 지금 회사 만드는데 쉽습니까? 회사를 설립하는 거는 쉽죠. 뭐 우리 변호사 통해서 그 영리법인 신설하면 되니까 또 뭐 영리법인 변호사가 비싸면 뭐 또 이렇게 뭐 야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설립은 쉽지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얼만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이것을 더 폭발시킬 것인가 그거는 답을 못 찾겠어요. 예, 그치 바로 이겁니다. 지금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제가 아제르바이잔에서 사업할 때는 아제르바이잔의 컴퓨터가 정부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제르바이잔의 2005년도에 코이카를 통해서 65억을 들여가지고 박국 국립대학에 ICT 센터를 만드는 이유도 그거고, 아제르바이잔 정부하고 전자정부, 이 전자정부 시스템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예. 그 지금 코이카에서 지금 전 세계 미자립국의 개도선국에 지금 전해주는 게 전자정부거든요. 제가 아제르바이잔 최초로 이걸 했던 건데 컴퓨터가 없었어요, 정부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품을 들어가도 컨테이너로 들어가도 대부분 다 그냥 통과했습니다. 네, 어느 나라든.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도요, 이 무역 시스템, 관세 시스템 이런 게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한 5년 전만 해도 한국 붐, 코리아 붐 해가지고 해외에 화장품 대수 안 했습니까? 예. 5년 전만 해도. 지금은 이런 거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화장품 하면 막 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다 무관세 통관할 정도로. 남미가 어디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 코리아 붐 하면 K 화장품, K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화장품 하나, 아제르바이잔에 화장품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거치는 서류 수십 가지고요, 거치는 부서 5개, 6개 정도 이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화장품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마 태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제품도, 모든 제품도. 예. 이러다 보니까 사업의 환경이 5년 전, 10년 전에 하셨던 선교사님들보다 몇 배 더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통관 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통관 절차가 복잡하다고 하는 건 그만큼 세금도 많겠죠. 예. 세금도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회사를 설립을 해도 아까 우리 총장님 얘기했지만 회사 설립이 쉬워요. 근데 나라마다 대부분 직원을 채용할 때 몇 명 이 상한선이 있습니다. 세무사 채용해야죠. 변호사 채용해야죠. 직원 채용하면 한 번 딱 계약을 맺어놓으면 쉽게 직원 내보내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보험 들어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수입은 없어도 직원들 봉급, 급여 뭐 이런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죠. 왜? 국가가 안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도 우리 여기 공숙자 선교사님 계시지만 법인 하나 만들려면 아마 10년 전에는 그냥 만들었을 겁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인도에서 법인 하나 만들려면 몇만 불, 어디는 10만 불 이상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제르바이잔은 지금 법인을 만들려면 20만 불 필요합니다. 20만 불. 10년 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예. 제가 20년 전에 만들 때 이런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법. 그렇죠? 자, 여기서 방법을 찾을 때 비즈니스를 하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아까 어떤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시간 투자 문제입니다. 시간 투자. 그렇죠. 시간 투자. 예, 시간 투자입니다. 예. 비즈니스는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24시간도 진짜 24시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선교해야죠. 신방 다녀야죠. 성경 공부해야죠. 전도해야죠. 지역에 한 번씩 로컬 설계라던 교회들 가서 목회자들 이래야죠. 어느새 비즈니스 합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법.
예, 방법. 그러면 시간 투자 많이 안 하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시간 투자 많이 안 하는 비즈니스 할 수 있겠죠? 전혀 반응이 없으시구만. 예, 시간 투자 많이 안 하면 비즈니스 할 자신 있으시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돈 투자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돈 투자 없으면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돈 투자 없으면. 그렇잖아요. 자,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투자 안 하고, 자,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비즈니스 할 수 있으면 해피한 거 아닐까요? 해피하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이 두 가지를 해결하면 선교하면서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이게 선행이 근데 돼야 돼요. 이게. 근데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투자 안 하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 시간 투자 조금 하고 조금. 네, 시간을 어떻게 투자? 조금 선교보다 비즈니스적 시간을 적게 투자하고 그러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자, 돈 투자 아예 안 하고 그러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하죠. 근데 그게 이렇게 있다고 하면 비즈니스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네, 손 드시네. 바로 이겁니다. 이 방법을 찾자는 거죠. 찾자. 응? 응? 2차산에 그러니까 이 방법을 찾는 사람들. 응? 네.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근데 CBMC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물건을 사다가 거기서 물건을 파십시오. 아이고 공짜로 줘도 못 파는 파인데 그 물건을 통관을 시켜가지고 세금을 내고 통관을 시켜가지고 가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뭐 아이고 자기 혼자 끌어안고 평생 끌어안고 고민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시간 투자 조금 하고 재정 투자 안 하고 이 사업을 찾으면 되죠? 이 사업을 찾으면 됩니다. 이 사업을 훈련시켜준 사람이 저를 훈련시켜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아시죠? 분당에. 예. 네. 네? 제가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다른 면으로는 안 좋아합니다. 아이고 내용이 뭐 벌거벗고 막 나오는데 아이고 막 어디서 어느 분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이정원 목사님. 예. 네, 이제 끝났습니다. 저 안 했는데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에 양재택 그 집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을. 예. 선교사님 왜 사업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맨 땅에 헤딩해가지고 그 뭐 이마 다 깨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가르쳐 줄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성공합니다. 그러고 성공하면 저한테 보상 좀 해주세요. 예, 보상 좀 해주세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시간 투자 최대한 하고 시간 투자를 최대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물건 팔려다 이러고 아침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인간들 만나지도 않아주고 안 만나주고 요건 바가지로 먹고 집에 와가지고 마누라한테 쫄딱 바가지 긋고 이러는데 시간 투자 최대한 적게요? 어떻게 적게 해요? 그랬더니 아니,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시간 투자. 예. 그러냐고 그런 것도 있냐니까 제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예, 집사가 목사한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양 집사님 목사한테 그렇게 훈계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 제가 그랬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목사님, 교성 교사님 비즈니스는 내가 선배니까 무조건 내 말을 들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 자, 두 번째는 선교사님 무슨 선교비를 가지고 그렇게 아이템을 왜 이렇게 돈 주고 사서 보내라고 그러냐고. 예? 무슨 선교비가 뭐 수만 불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예? 그거 집에다 다 싸놨다고 그러면서 뭐 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그렇게 사가지고 오느냐고 하면서 돈 투자 안 되는 아이템 요거 하게끔 만들어 줄게요. 그러니까 제 눈이 벌쩍 뜨였겠습니까? 안 뜨였겠습니까? 전혀 반응이 없으시구만. 시간 투자 안 하고, 뛰셨죠.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안 들어가고. 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주면 가르쳐주고 하게끔 해주면 나중에 잘 되면 이제 성공하면 이런 뜻이겠죠. 예. 보상해 주겠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상 다 해줬습니다. 나중에. 예. 알겠다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되게 웃기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롯데 상사. 예. 그때 당시에는 롯데 상사. 지금도 롯데 상사 있습니다. 지금 롯데 상사 그룹의 회장이 신동빈 회장님이에요. 이분이 롯데 상사 사장 때입니다. 사장 때. 예. 사장 때. 제가 2번 가서 만났어요. 예. 이때예요. 이때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언제냐? 2005년도에. 예, 벌써 이제 15년 전 일이네요. 예, 예. 17년 전 일이네요. 벌써 이제. 예. 예. 그때 이제 저한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냐? 비즈니스를 하는데 새로운 비즈니스를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합의가 됐습니다. 합의. 예. 성공시켜주면 나중에 보상해 달라고. 알겠다니까 집사님 참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의가 돼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보낸 게 뭐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후지 카메라 보낸 겁니다. 후지 카메라. 지금 후지 카메라 없어졌습니다. 네, 망했어요. 이제 후지 카메라, 후지 사진 현상기 하면 대부분 후지에서 다 했죠. 사진 디지털. 네, 이게 없어졌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네. 후지 카메라를 보내주면서 처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후지 카메라에 샘플을 줄 테니까 계속 써보고 제안서 보내준 거 계속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머릿속에 그분이 그러더구만 저한테 머릿속에 않고 아이고 지 목사님 머리빡에 다 들어갈 때까지 좀 읽어보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면서 저를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 뺏기고 돈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후지 카메라를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니까 거기 카메라 파는 데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만 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카메라를 팔고 있는 데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밖에 시내에 가면 당장 파악할 수 있다고. 예. 예. 그래서 차를 몰고 가가지고
박부가 좁으니까, 좁으니까, 바운더리가 좁으니까, 가가지고 하니까 HP 슈리패커드 알죠? 컴퓨터 나는데, 여기서 카메라를 팔고 있더라고요. 소니 거. 그 다음에 파나소닉 가니까 카메라 팔고 있더라고요. 삼성에 가니까 삼성 카메라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이에다가 수첩에다가 어디 위치, 전화, 무슨 회사가 무슨 카메라 파는 거 시장 조사해가지고 메일로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양집사가 하는 말이, 이야, 진짜 저한테 뭐라고 했냐고 그때, 최 목사님 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순발력이 있다. 순발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딱 이렇게 시장을 조사해 딱 갖다 주니까, 이야, 최 목사님 뭐 진짜 순발력 있네. 왜 하루 그날 가가지고 다 조사하고 그랬으니까. 미직미직 되지도 않고 딱 순발력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와니까 뭐라 그러냐면 또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가. 이거 뭐요? 그랬더니 인쇄해가지고 공부하세요. 카메라 공부하라는 거예요. 카메라가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뭐 성능이 어떻고 어떻게 찍고 어떻게 뭐 메모리 빼가지고 어떻고 저쩌고 뭐 이런 거예요. 이 카메라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라고 한 번에 안 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몇 장씩 PDF 몇 장씩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그걸 숙지했냐고 물어보고 메일로. 그때는 뭐 카톡 이런 게 없었습니다. 메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숙지됐습니다. 숙지됐습니다. 그러면 숙지한 것에 대한 질문이 옵니다. 그럼 거기다 답을 써서 보내줘요.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써서 보내면 양집사가 뭐라냐면 숙지가 됐어. 이제 더 이상 숙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과제가 옵니다. 과제가 왔어요. 그래서 며칠이 한참 지났는데 과제가 왔습니다. 과제 1번이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막 사용했던 카메라죠. 가지고 앞에서 리스트 작성한 곳에 가서 카메라 보여주고만 오세요. 카메라 보여주고만 오라고 그랬어요. 카메라 보여주고만 오세요. 그 이제 그 박스에서 꺼내서 이런 카메라를 소개하려고 왔습니다라고 보여주고만 오고 가서 뭐 카메라를 설명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보여주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아제르바이잔은 그때 당시에 후지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삼성은 삼성 팔고 있었고 파나소닉은 파나소닉 카메라 팔고 있었고 HP는 소니 팔고 있었고 이러니까 그것만 보여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했습니다. HP를 갔는데요. HP를 갔는데 아는 사람이죠 다. 가니까 이런 카메라도 있냐고. 굉장히 작고 슬립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여주니까 뭐라고 하냐면 후지 HP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그러더니 이 카메라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인보이스 좀 주면 안 되냐고. 저는 인보이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때 인보이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설교한 목사 시절에 인보이스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 혹시 신학교 다닐 때 인보이스 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수자 선교사님은 아셨군요. 저는 인보이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이게. 근데 HB 사장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프로포마스 인보이스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프로포마스 인보이스가 뭐냐고 물어보기도 창피하고 영어인데. 그래서 제가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프로포마스 인보이스 해가지고 이것을 엑셀로 작성해서
이 모델은 얼마, 수량이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모르니까 당신이 작성을 해줘라. 작성을. 당신이 필요한 만큼 작성을 해주라. 그리고 메일로 보내줘라. 예. 그랬더니요. 그쪽에서 왔어요. 수량, 모델, 가격 이런 것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저한테. 자, 지금까지 제가 돈을 투자를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단지 여기 HP에 지금 이제 서너 번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서도 30분 길어봐야 40분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왔어요. 수량 이런 거죠. 이제 10개 했을 때는 얼마, 100개 했을 때는 얼마, 그것으로 MOQ라고 그러는데요. 예, 수량. 예. MOQ라는 말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예. 예. 퀄리티, 유니티, 뭐 세트 이런 거 나중에 알았어요. 신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복잡해서 사용해 본 소리가 없어요. 이런 거. 예. 비즈니스 용어를 자체를 몰랐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 온 그대로 롯데상사 양부장한테 보냈습니다. 지금도 인보이스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인보이스. 예. 그랬더니 프로포마 인보이스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계약서 이 모양이구나. 그리고 영어로 찾아보니까 계약서더라고요. 계약서. 인보이스. 가격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걸 그대로 프린터 가지고 HP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고 야 한국에서 온 게 이거야. 물건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면 안 사도 돼. 그때 당시에는 말투가 그랬어요. 필요하면 사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도 돼. 뒤에 말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말은. 앞에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모르니까 뒤에 말도 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HP에서요. 다시 주문서가 왔어요. 주문서가. 카메라가 첫 번째인데 얼마가 왔냐면 제가 책에도 썼지만 200대 오다가 들었습니다. 200대 오다가요. 200대 오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 200대 오다가 얼마였냐면 24,000불이었어요. 이건 소비자 가격이 아니고 대리점가라고 혹시 아시나요? 판매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에이전트에 주는 에이전트 가격이죠. 판매가는 여기에 이제 더 비싼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오더가 발생을 해서요.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롯데상사에서 저한테 4% 돈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자, 제가 뭘 투자했죠? 시간하고요. 시간도 뭐 그건 뭐 전부 뭐 5번 정도 갔었는데 전부 다 오고하고 뭐 2시간 잡고 해봐야 10시간 많이야 아마 11시간 투자했을 겁니다. 자, 돈 투자했나요? 안 했나요? 뭐 시간이 아니요.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할 말이 없고요. 이때 저는 교회 사역, 학원 사역, 난민 사역 뭐 이런 사역을 다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제가 뭘 투자했어요? 시간밖에 투자 안 했잖아요.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부장이 그러는 거예요. 양집사가. 진짜 목사님 순진하네요. 순진하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순진하다고 그랬을까요? 하라는 대로 하니까. 예? 그렇죠. 하라는 대로
하고 하니까 양 부장이 진짜 목사님 순진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도 계속 순진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순진하고 다른 거 일체 가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두 번째 미션이 왔어요. 미션이. 네. 그랬더니 이번에는 타이어가 왔어요. 타이어. 네, 타이어. 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타이어 판매 의사를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고 타이어 판매 의사를 쫓아다니는데 판매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타이어 판매하는 데가. 네. 그럼 왜 아제르바이잔은 타이어 판매하는 데가 없나 그랬더니 정비소에서 직접 자기들이 뭐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육류로, 이란에서 뭐 터키에서 육류로 가져오더라고요. 육류로. 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찾아간 데가 현대자동차를 찾아갔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사장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지만 이란에 사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이에요. 네. 이란에 사는 아제르바이잔 사람. 네. 네. 그래서 이 타이어 제안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롯데 상사에서 당신 회사에 이만큼의 타이어를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세요. 양 집사가 하나님들하고 때로 얘기해 줬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네. 사라고 뭐 이런 얘기도 않거나 그 제안서 가격하고 인보이스 다 붙어 있는 거, 네. 컨테이너로 어떻게 뭐 이런 거 다 양 집사가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 사장한테 딱 줬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사시면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사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이런 말인지 안 하고 사시면 절대 손해 안 납니다. 이제 말이 좀 늘었죠 이제. 예, 두 번째니까. 예. 그래서 갖다 주고 왔어요. 그래서 양집사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하라는 대로 갖다 주고 왔습니다. 예. 그랬더니 양집사한테 다음날 메일이 왔습니다. 참,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가서 타이어 가서 얘기도 좀 해주고 이런 타이어 사이즈도 좀 얘기도 좀 해주고 가격도 얼마라고 얘기해주고 오지 그걸 주라고 왔다 그냥 사라고만 하고 그냥 왔냐고. 그 야단을 잔뜩 먹었어요. 야단을 잔뜩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집사는 최 목사는 멍청한 여기서 욕은 할 수 없으니까 사업가. 제가 목사가 안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이랬을 건데 아이고 멍청하고 답답하다고 저한테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자동차에서요 이란 사람이 오다를 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갈게요. 하셨죠. 갔는데요. 자, 제가 오다를 얼마를 받았겠어요 여기서. 타이어는요 여러분 아시죠? 타이어 컨테이너 40PT짜리 이 40TU짜리 예, 이 타이어가 몇백 개 들어갑니다. 타이어가. 그리고 타이어가 되게 쌌어요. 응? 벌써 이제 15년 전이니까. 얼마를 오다를 했냐면요. 얼마를 오다했냐면 컨테이너 7대를 오대했습니다. 근데 22만 불이었어요. 아까는 처음에는 얼마 몇 불이요? 4천. 24,000불이요. 24,000불. 24,000. 제 커미션 4% 받았다고 그랬죠. 22만 불에 4%면 네. 얼마죠? 8만 8천. 8,000. 예? 8,000불? 8,800불?
8,800불. 많이 늘었죠, 이제. 이 네. 8,800불을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돈 투자했나요? 안 했죠. 제 사역 방해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시간 투자 많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 우리 바울 선교팀이 제가 하도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 저 아제르바이잔에 저 혼자 했어요. 저희가 하죠. 혼가족. 근데 제가 사역이 늘어가지고 세 가족을 더 불러왔습니다. 이제 네 가족이 됐어요. 예. 예. 네 가족이 제가 비즈니스를 안 되고 쫓아다니니까 이 세 가족이 저한테 뭐라 했냐면 그랬어요. 선교사님, 목사님, 그 짓 좀 안 하면 안 돼요? 그 짓이 뭐예요? 그 짓이.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랬어요. 사모님들하고 총각도 있고 뭐 이랬었는데 비즈니스까지 안 하면 안 되냐고. 응? 왜? 사역이 제대로 많이 벌어졌지만 제가 사역을 집중을 못하니까 세 가정을 더 불러온 거예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응? 그 얘기를 듣는 이동희 목사님이 한 가정 보내주고 또 한 가정 보내주고 또 한 가정 보내주고 네 가족이 됐는데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가족들이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제 책에도 다 써 있는 얘기예요. 예. 말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저도 어떡해요? 비즈니스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요,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저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비즈니스 안 하게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맨날 물건 팔아가지고 가서 뒤돌아가지고 또 사놓고 새로운 거 가져가서 또 그러고 다니고 맨날 그러고 미쳐가지고 쫓아다니니까 비즈니스 지금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역만 매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교 대학교 어쩌고 저쩌고 난민 사역 어쩌고 집중하게 해주시고 제발 비즈니스 안 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두 건이 터진 뒤로는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더 많이 비즈니스 하라고. 기도가 싹 바뀌었어요. 잘 되게. 잘 되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 건을 했습니다. 제가 그 선교비 들어온 거, 그 커미션 들어온 거 다 보여줬으니까요. 네.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최용섭 선교사님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영역을 더 넓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우리 바울 선교에다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네? 네, 실화입니다. 실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이거 놀랄 일 아닙니까? 응? 근데 그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시간 투자? 어떻게 됐어요? 줄었어요. 옛날보다, 전보다, 맨 땅에 헤딩할 때보다. 돈? 한 푼도 안 나가네, 이제. 옛날엔 샘플 사느냐고 가서 그 사람들 뭐 선물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오다 좀 받아보려 별 아양을 다 들고 그랬는데 이런 게 아예 없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비자 때문에 회사를 설립하고 비즈니스를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예. 예? 나중에는 비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 것이 아니고 예. 비자가 길을 열어줬습니다. 길을. 예. 비자가 길을 열어줘서 이제 제가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국제 NGO를 만들고 그 NGO를 통해서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그렇고 우리 팀이 몇 년 동안 그동안 오는 선교비를 전부 다 세이브를 했습니다. 예. 제가 사업에서 다 먹여 살리고 애들 학비 제가 다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자, 자랑을 조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저처럼 하면 하실 수 있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많이 손 드시네요. 그럼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게끔 만들어주면 지금 제가 여기다 이렇게 다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다 증거입니다. 증거. 예, 증거.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증거예요, 증거. 이렇게 만들어주면 비즈니스 40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장님 손 들어가시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비즈니스 선교, 비즈니스 오케이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뭐 통관 문제 있습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그렇죠? 회사 만들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원 채용? 없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예, 모기업이 필요하죠. 아, 그렇죠. 이제 모기업 얘기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역을, 고기가 필요해? 이런 사역, 이런 비즈니스를 제가 이정현,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홍보수석 했습니다. 누구 때요? 박근혜 대통령 네. 때 홍보수석을 했어요. 이 분을 만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창업, 해외 진출 굉장히 막 독려를 하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이정현 수석을 만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가 3만 명 이상이 170개 국가에 나갔다. 이분들을 활용해서 한국에 있는 청년 대학생을 보냅시다. 그러고 선교사들에게 한국 기업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 대사라는 직책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리고 프레지던트라는 지금도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터뷰를 해서 뭐 6장인가 6면이죠. 6면.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했던 얘기를 해서 이 책하고 해서 청와대에 100권을 갖다 줬습니다. 100권을. 그런데 이게 묵살당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언짢아하고 이랬는데 해외 한인무역협회라고 있습니다. 한인무역협회. 엊그제 수원 화성에서 대회를 했는데요. 월드 옥타라고 합니다.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여기 상임이사, 그다음에 뭐 지회장, 뭐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IT 위원장 뭐 이런 거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코트라에 이정현 수석에게 얘기했던 것을 코트라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코트라에서 덥석 물었습니다. 이때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 일이시죠? 박근혜 대통령의 2015년입니다. 아, 참. 네.
2015년에. 벌써 지금 한 18년 됐죠. 덥석 물었어요. 코트라에서 우리 월드옥타하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청년 대학생이 해외에 나가면 얼마를 지원했냐면 3년 전까지는 1,500불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은 2,000불을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이걸 시작을 했어요. 이걸. 네.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조건이면, 아이고, 이러한 조건이면 비즈니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네. 이러면 뭐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꿈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아까도 뭐 CMC 나왔지만 한국의 기업과 크리스찬 기업들이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 그 방식으로는 절대 선교사님들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진짜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제품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시간 뺏겨서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서 못해요. 우리가 뭘 하려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면 직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다 안 돼요. 근데 제가 제시하는 이 방법은 약간의 시간과 시간 투자, 약간의 시간 투자와 조금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가능할 수 있겠나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면 어느 제품도 가능합니다. 어느 제품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어느 제품도 가능한데 어떤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게 좋냐? 어떤 직책을 가지고 하는 게 좋냐? 그냥 이거예요. 홍보대사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코트라한테 제시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 월드옥타에서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월드옥타에서 주는 명함을 만들어줍니다. 예, 예. 그리고 명함 속에 어느 기업, 예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 SS라이트 기업의 홍보 대사, 이렇게 명함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함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라고 할까요? 죄송한. 명함을 만들어 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이세계 선교사님 명함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홍보대사 뭐 이렇게 해서 포유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찾아가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를 찾아가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코트라? 코트라입니다. 코트라 관장이라고 그러죠. 예, 관장을 찾아가라는 거죠. 가서 제가 여기 있는데 제가 이런 홍보대사를, 이런 기업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서 코트라한테 가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요, 코트라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실적을 만들어주기 온 사람이잖아요. 자기 실적. 이 코트라도요, 그냥 가서 가만히 관장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부 실적이 있어야 맞춰도 좋은 데로 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많이 매출 올려주면 기술적이거든, 결과적으로. 그리고 포트라를 찾아가라 그러고 또 두 번째는 어디를 찾아가라 그럴까요? 대사관에 가서 상무관이라고 혹시 아세요? 상무관? 네. 아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계신 데는 대사관에 가면 상무관들 다 있을 겁니다. 네. 상무관을 찾아서 만나라고 그럽니다. 이러이러는 제가 여기에서 MK로 있는데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사업가 교포의 자녀인데요. 제가 SS라이트의 홍보 대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상무관님한테 저를 소개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면요, 상무관이 식사 대접합니다. 네. 아니면 없으면 영사를 찾아갑니다. 영사.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 신분에 대한 공적인 저희가 인정을 받는 거죠. 인증. 자, 그 다음엔 어디를 찾아가라고 그러냐면요. 세 번째는 한인회 다 있습니다. 다 있죠. 한인회. 시마다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프롬펜 한인회, 어디에 한인회, 인도네시아 가면요. 다 도시마다 한인회가 있습니다. 한인회를 찾아가서 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홍보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공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양반이 한국의 어떤 기업에 여기 태국의 홍보대사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면, 자, 이런 이제 공적인 만남을 끝나면요, 이제 끝났습니다. 다 자기 이제, 그러면 이제 프라이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할 일이 본인에게 오겠죠. 회사에서 해야 할 일 숙지시켜줍니다. 아까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그래서 찾아 시장조사해서 대상이죠, 대상. 뭐 단수가 됐던 찾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최용섭이가 했던 대로. 요 과정까지 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렵습니까? 이 과정이 어려운가요? 제가 말은 하니까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말로는 뭘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말로는 뭘 못해. 근데 여기 어려운 게 뭐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뭐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확정이 됐죠? 홍보대사. 명함이 있으니까 신분이, 사업에 대한 신분이 홍보대사로 확정이 돼 있잖아요. 딱 돼 있잖아요. 어디다 가도 선교사 명함 내놓기보다는 또 하나의 명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기 좋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도 명함 2개 가지고 다닙니다. 하나는 회사 명함, 하나는 이제 개인 명함. 개인 명함에는 선교사로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그러나 회사는 회사만 명함이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공적 인증도 받게 되고 공적인 인물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활동할 수 있으신가요? 활동 가능하십니까? 네. 전혀 반응이 없으시니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의문사항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의문사항, 혹시 질문사항. 그 이후에 이런 상황까지 롯데 했을 때 나는 이런 것이 좀 의문스럽고 이런 것이 질문하고 싶다. 그 이후에 롯데 상사에서의 그 계속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좀 되셨는지요?
예, 이제 그 뒤로 타이어 했고요. 보일러, 롯데 보일러 유명하죠? 예. 예, 롯데 보일러. 예. 롯데 보일러 하면서 아르메니아의 롯데 보일러 조립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롯데에서 오는 거 뭐죠? 또 롯데에서 유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롯데에서 롯데 제과. 유명한 거. 롯데 제과. 빼빼로? 제과인데 제과에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빼빼로. 롯데껌. 초콜릿, 가나 초콜릿. 혹시 이거 아세요? 초콜릿. 초코파이.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초코파이를 아제르바이잔에 최초로 판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롯데껌 아제르바이잔에 최초로 판 사람입니다. 빼빼로를요. 롯데에서요. 반 컨테이너를 보내줬습니다. 무료로. 난민들 갖다 주라고. 빼빼로 아시죠? 이거 빼빼로 이렇게 된 거. 네. 그거 그렇게 했어요. 예. 예. 롯데는 롯데 보일러, 롯데 제품. 그리고 롯데이라는 회사 잘 알잖아요. 대부분 호텔, 뭐 마트, 뭐 이런 것만 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롯데 정보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롯데 정보통신. 여기는 무슨 회사냐면요. 자판기 아시죠? 자판기. 이 돈 넣으면 네. 딱 떨어지는 거. 아제르바이잔의 롯데 자판기를 최초로 판 사람이 최용섭입니다. 네. 이제 뭐 질문이 됐나요? 할렐루야. 네. 아, 이런 한 거 가지- 제가 팔려다 얘기 안 했어요. 예. 갖다 주기만 했다니까요. 갖다 주기만 하고. 그럼 한 가지 근데 질문은 예, 질문하세요, 이제. 예, 그때 당시에 어떤 비자 플랫폼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플랫폼 셋업을 본인 이름으로나 어떤 그걸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2002년도부터 비즈니스를 했어요. 2005년도까지. 이 기간이 3년인데 망한 기간입니다. 실패한 기간. 173가지 실패한 기간인데요. 이때는 회사에서 비자를 받았어요. 제가 개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때 비자피가 얼마였냐면요. 비자피가 3개월에 300불이었습니다. 예. 1인당. 3개월마다 비자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2005년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2008년도에 NGO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2008년도 전에는 회사로 비자를 받았어요. 근데 2008년 이후에는 회사로 비자를 받으면서 의무부에서 받았습니다. 비자피를 주고 돈을 주고 우리 모든 팀이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2008년도에는 NGO를 설립했어요. NGO 설립한 뒤로는 우리 팀 모두 한 15명 정도 되는데요. 비자피 공짜. 의무부에서 가지도 않고 총리실에서 비자를 받습니다. 비자 받으러 가면 3일 정도 걸려요. 회사로 가면. 근데 2008년 이후에는 NGO로 받으니까 가지도 않아요. 그냥 현지 비서가 패스포드 잔뜩 모아가지고 총리실에 갖다 주고 딱 있으면 다음날 비자 가져가라고 패스포드 가져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비자피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외무부죠. 예. 그 외무부는 아제르바이잔 외무부죠. 예, 그렇죠. 예, 아제르바이잔. 네네. 근데 NGO 비자를 받아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네요. 예. NGO 비자를 받아서 NGO를 이제 설립을 한 거죠. 예.
그때도 제 회사는 있었습니다. 아, 회사가 있는데 회사로 비자를 안 받고 NGO로 받은 거예요. 롯데에서는 계속 4%의 커미션을 주셨나요? 예. 왜 4%냐면 커미션 규정이 있습니다. 아하. 네. 이것이 4%예요. 음. 예. 근데 나중에 세금은 이제 어떻게 자꾸 됩니까? 많아지니까 신동빈 사장이 부회장으로 가면서 그걸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양 부장이 양 이사가 됐습니다. 최용석 선교사 회장한테 커미션을 10% 주라. 그러면 규정을 어기는 거잖아요. 네. 예. 규정을 어겨서라도 10%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10%가 매달 오더라고요. 언제까지 받았냐면요. 2016년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해하셨죠?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다른 질문. 또 궁금, 의문 이런 거 다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예. 세금 한국 롯데에서 다 공제하고 보내줍니다. 아, 공제하고. 예, 공제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목사가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4%에서 세금을 띄고 주면 얼마 안 되니까 그 양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해서 세금을 하나도 저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회사에서 부담을 해줬어요. 회사에서. 예. 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최용섭이 저 인간 될 것 같다. 인간 될 것 같다. 아마 대박 나게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세금 공제 안 하고 다 보내줬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질문 하시죠.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못합니다. 돈 투자 안 하고 시간 투자 안 하고도 사업할 수 있는 거 이거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의문사항이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그 전광판 사업은 지금 회사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SS 라이트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립방에서. 네네. 예. 그다음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시간 투자 안 하고 돈 투자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 비자 사업 비자 회사에서 주는 비자로 있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결국 나오게 되는 것은 회사의 경제하고 중국에서 세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인원 절감을 할 때 나오게 되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국의 한국에서도 유수 기업에서 스폰서를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기업이 지금 좀 교수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저희 회사 제품도 그렇고 여러 회사의 제품을 제가 론칭 해드리겠다는 거죠. 론칭. 돈 안 들이고 시간 안 들이고 할 수 있게끔 론칭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의문, 질문, 될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가지고서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든다면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이제 일단은 사무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사무실 피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자, 되나요? 개인이 해야 사무실 됩니까?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사무실은. 개인 그냥 돈도 필요 없지. 집에서 예. 인터넷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 예. 필요 없고 돈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사무실 당장 필요하면 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시간 안 들어가고 돈 안 들어간다. 예. 질문 있는데요. 사무실 사용하는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쓰면 되는 거고, 없으면 집에서 하시고, 없으면 교회에서 하시고, 없으면 그냥 선교지 그냥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하시면 돼요. 예, 또 다른 질문 하시죠. 타이어 같은 경우에요. 롯데상사 타이어 그 현대자동차 이란 그 아제르바이잔 분하고 이제 연결이 돼서 아제르바이잔 그분이 대금을 전부 지불하셨는데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일러도 그렇고 보일러도 어떻게 연결된 사장님이 현지 사장님이 계셨나요? 예. 한국 아제르바이잔에 네. 롯데 보일러가 들어오기 전에 귀뚜라미 보일러 아세요? 네네. 귀뚜라미 보일러가 들어오게끔 네. 길을 제가 터줬습니다. 길. 아하.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안 됐어요, 이게. 아하. 이게. 예. 소개시켜줬는데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 그냥 저보러 이렇게 하게끔 해줬으면 될 텐데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네. 저 몰래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중에 아하.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하. 배신감을 네. 느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귀뚜라미 보일러에다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인간이. 응?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응? 예. 그래서 이 보일러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귀뚜라미 보일러 하시는 분이 이 롯데 보일러도 취급을 하셨네요. 아니, 다른 사람하고 했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아니, 그 인간, 그러시면 아제르바이잔의 그 인간도 한국에서 사람이 옵니다라고 소개를 시켜줬으면 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인간이 짜고 네, 네. 저를 버린 거예요. 지들끼리 하려고. 네. 예. 그 제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하우스. 이 비닐하우스 하려면 이 철골 있잖아요, 철골. 예. 철골도 제가 다 해줬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이 비닐하우스 철골 회사가 아제르바이잔의 현지인을 저 몰래 만나러 왔습니다. 저를 빼버리고 지들끼리 다이렉트로 하려고 해. 저한테 뭘 주기 싫어서요? 네. 커미션. 커미션 주기 싫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 장관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고. 자, 질문하세요. 질문. 네. 지나간 뒤에 오늘 아니면 이건 못하는 거니까 우리 네. 강의 계속 네. 나가야 되니까 질문을 하세요. 아이고 이거 질문 안 했네. 그때 가서 이제 저거 하지 마시고. 서로 다 이거를 하려면 제가 지금 NGO 비자를 지금 받고 있는데 예. 비즈니스 비자로 전환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홍보 대사니까. 예. 비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물건 소개시켜 주는 거고 사람 찾아서 소개시켜 주는 것만 하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사람 찾아서 소개시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건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그 어떤 회사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요? 자, 그 물건이 왔다 갔다.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 방금 얘기한 게 한국 회사가 있죠. 현지 회사죠. 거래하는 겁니다. 돈도 가고 물건도 가고 돈도 가고 물건도 가고 계약서에 의해서 나는 이 이루어지는 행위만 보는 거죠. 보는 것 지켜본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홍보대사. 다른 말로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에이전트? 심부름꾼. 중개인. 예, 중개인이죠. 에이. 중개인. 에이전트 사업을 하는 그래서 거죠. 에이전트입니다. 에이전트. 예, 에이전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에이전트 역할만. 응? 자, 또 질문하시죠. 비자?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무실? 필요 없습니다. 돈 또 질문하시죠. 필요 네? 이제 전제 조건이 그러면 일단 현지에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는 현재가 필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현지에 있어야죠. 현지에. 거주 문제 문제 없어야 되죠. 아,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도는 할 수는 있겠죠. 한국에 있으면서도 현지에 있는 사람하고 네트워크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현지 대상 국가와 그 아이템 간의 결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어떤 거 말이죠? 상품 선정이라든가 그런 상품 선정이요? 예. 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것에 동의가 되면 이러한 제품을 리스트를 몇 개 회사죠. 몇 개 회사를 제가 찾아서 저희 회사도 포함해서 찾아서 드릴게요. 아, 그것까지도요. 예. MOU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아예 MOU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 이제 회사 리스트를 제가 많이는 안 드릴 거예요. 한 서너 개 드릴 건데 한 5개 정도 드릴 건데 이 회사 예를 들어서 저희 SS 라이트 하고 하면 SS 라이트하고 우리 선교사님하고 뭘 맺냐면 에이전트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에 대한 뭐 지분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이거 다 이걸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정을 딱 받아가지고 딱 보내줍니다. 법무 공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럴 회사를 제가 한 서너 개 정도 찾아서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제가 이 3개나 이런 정도 회사를 제가 그냥 전부 컨트롤을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 사기 못 치게. 그러면 희망하시는 나라들은 있습니까? 예? 희망하시는 국가. 아니 제가 희망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한번 가능하시면. 예. 그런데요. 가능하시면. 그런데 미국 좀 어렵습니다. 예. 미국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어떤 면에서 어렵죠? 예? 어떤 면에서 어렵죠? 아니 이제 미국은 뭐 교포들이 이제 워낙 시장을 많이 잡고 있으니까 이제 틈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사업, 제가 방금 얘기했던 사업이 가능한 데가 어디냐? 남미, 중남미, 멕시코 이하는 다 가능합니다. 동남아시아, 내로남부, 동남아시아 가능하고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가능합니다. 예.
근데 유럽은 좀 유럽은 힘듭니다. 어때요? 예? 유럽. 유럽은 좀 힘들어요. 그렇죠.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힘듭니다. 이 세 개 나라. 그럼 체코는 어떨 것 같아요? 체코, 헝가리, 이게 분리된 나라들 많잖아요. 이거 다 EU인데요. 다 EU.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제 이 영국, 프랑스, 독일 요런 나라 밑에 있는 나라들 있죠. 여기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나라는 좀 힘들어요. 근데 요 밑에 이제 이후에 이제 분리돼 가지고 뭐 헝가리, 체코, 뭐 아르바니아, 알바니아, 뭐 스로바키아, 뭐 이런 데는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이런 데는 제가 다 끼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능하고. 자 지금 멍청한 돈. 너무한 돈. 예, 멍청한 돈이 많은 데야 돼요. 멍청한 돈이 많은 데가 중남미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석송 교사님 계신데 잘 알 거예요. 중남미, 아프리카 멍청한 돈이 막 굴러다닙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멍청한 돈이 굴러다닙니다.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런 데는 멍청한 돈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없다. 아시죠? 예. 예? K붐, 코리아붐 뭐 이런 것 때문에. 예. 또 질문하시죠. 인보이스를 보내면요. 예. 그러면 오더를 보내는데 오더를 이제 받으면 그 오더한 사람이 물건을 값을 다 줘야지 물건을 보내주시나요? 자, 규정이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규정은 작은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똑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비즈니스는 지금 누구의 어디 뭐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나요? 예, 껐습니다. LC라고 합니다. LC라고 혹시 아시나요? LC. 제가 이거 LC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하러 다니는데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이 샘플을 딱 보고 좋다는 거예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LC를 끊어준다는 게 도대체 LC가 뭐지? 많이 들었어요. 공소장이죠. LC가 뭐지? 그게 이 고민을요 제가 몇 달을 했습니다. 양부장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창피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LC는 종이 쪽지에서 종이 쪽지. 네. 한마디로 LC를 은행에서 말하면 수표입니다. 수표. 한국으로 말하면 수표를 3개월이냐 6개월이냐 1년이냐 2년이냐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걸 유산세라고 그러는데요. 어음 아닙니까? 어음? 그게 어음이죠. 어음. 신용장이죠. 어음. 신용장. 국제 어음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신용장이라고 신용장. 합니다. LC를 끊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LC를 끊으려면 그냥 끊는 게 아니고 제가 LC를 끊으려고 하면 제 돈이 은행에 10만 불짜리를 끊으려면 있어야 됩니다. 예, 거기. 은행에 잔고가 10만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로 일시불로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이 10만 불을 주겠다 하는 그 대신 LC를 끊어줄 테니까 물건을 먼저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국 은행에 이쪽 은행에 10만 불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한국은행에서 사업자의 기업에게 10만 불을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줘요. 네.
근데 이 코로나가 이루어지면서 TT, 이 TT라는 말도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TT가 뭐야? 현금입니다. 현금 주는 건데요. 지금은 계약금 통상적으로 10% 줍니다. 10% 줍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1,000불이에요. 전체 인보이스 가격이. 그러면 여기서 10%를 계약금으로 보냅니다. 입금을 해주는 거죠. 한국 회사에.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 10불에 대한 인보이스에 써 있습니다. 이것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크면요, 엄청 20%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러 퍼스트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처음에 퍼스트 페이먼트도 뭔 용어도 몰랐어요. 도대체 뭘 돈을 주는데 뭐 퍼스트 페이먼트면 페이먼트지 무슨 또 베스트 페이먼트자 그랬어요. 베스트 페이먼트는 1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컨드 페이먼트는 통상 60%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를 받고 60%를 받기 위해서요, 물건을 준비를 해서 선적을 합니다. 선적이라고 아시죠? 항공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물건을 준비됐으면 빌이 나옵니다. 빌. 영수증 할게요. 그냥 영수증을 보내줍니다. 현지에. 예. 자, 선적이 됐어. 근데 아직 출발은 안 했어. 선적만 한 거예요. 이 영수증을 보내주면 현지에서 나머지 돈, 자, 그러면 그것으로 세컨드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입금을 해주면, 입금을 하고 입금장을 보내면 한국 회사가 선사에 아니면 항공사에 빨리 물건 배송하시오. 트랜스포트 하라고 명령을 내리면 그 물건이 그냥 그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제. 그러니까 먼저 선적을 하고 선적사에서 선적이 됐다는 것은 비를 떼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돈을 보낸다는 거죠. 예, 잔금. 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죠. 예. 이게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의 사업 규정입니다. 그러면 물건 파는 것은 오더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네요. 그렇죠. 현지인이죠. 현지 기업. 자기가 물건을 그 좋은 한국 제품을 팔을 수 있으니까 돈을 송금을 하고 계약을 한 거죠.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First payment 10%를 계약금으로 이제 인보이스하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second payment 60%를 이제 영수증으로 60% 보내시나요? 예, 제가 저희 회사에 계약서를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